어느 날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에는 낯설고도 무거운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비만, 이상지질 혈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표가 당신의 가슴에 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엄중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짜게 드시지 마세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문을 나서며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어. 완벽하게 관리해서 이 병을 이겨내겠어. 하지만 그 결심,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우리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수학 문제 풀듯 접근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만보기를 수시로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에 집착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거나 회식 자리에서 튀김 하나라도 집어먹으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 망했어. 나는 의지박약이야. 그런데 말이죠. 캐리 스팔링의 책 밸런싱 다이어비티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튀김 한 조각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라고요. 이런 생활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우리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른바 당뇨 번아웃 혹은 관리 소진 상태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수치를 재는 것조차 공포스럽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지? 라는 억울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대사증후군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의 마라톤인데 우리는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캐리 스팔링은 어린 시절부터 일형 당뇨를 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주사를 맞고 혈당을 재며 깨달았습니다. 질병 관리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지기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대사증후군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잰 공복 혈당이나 혈압 수치. 그 숫자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수치가 좋으면 안도하고 나쁘면 하루 기분을 망치시나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 숫자는 당신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일 뿐입니다. 수치가 높다면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그저 약을 조절하거나 식단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숫자에 감정을 싣지 마세요. 숫자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우리 삶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근이 쏟아지고 친구의 결혼식이 있고 갑작스러운 여행이 생깁니다. 이때마다 내 루틴이 깨졌어 라며 괴로워하시나요? 책은 조언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야지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마세요. 뷔페에 갔다면 채소를 먼저 듬뿍 드시고 즐기세요. 하루 운동을 못했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짭짤한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다음 끼니를 굶으시나요? 그것은 보상 심리가 아니라 처벌 심리입니다. 먹었다면 맛있게 드셨으면 된 겁니다. 후에는 혈당을 더 올릴 뿐입니다. 대신 다음 끼니를 조금 가볍게 드시거나 산책을 30분 더 하세요. 실수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긴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 먹어도 돼? 운동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나 친구들의 걱정 어린 잔소리는 때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자는 이를 당뇨 경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사증후군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부드럽게 경계를 그으세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조절하고 있어. 라고요. 당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나만 빼고 다들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10kg 감량, 당화혈색소 정상화 같은 성공담을 보면 위축되곤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스트레스 강도가 다릅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제와 오늘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물 한 잔 더 마셨다면 다짐은 훌륭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과정에는 수많은 작은 승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셨나요?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으셨나요? 튀김옷을 벗겨내고 드셨나요? 이 모든 순간이 승리입니다. 이 사소한 승리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뇌는 즐거워야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관리는 고행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즐거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혼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검사 결과가 나쁘면 의사 선생님 보기가 두려워 병원을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캐리 스팔링은 의료진을 코치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식욕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야근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숨기지 않고 문제를 공유할 때 의학적 조언은 비난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잠깐 의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뱃살을 찌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위해 받던 스트레스가 오히려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푹 자는 것이 내 몸엔 더 이득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관리에 실패하는 시즌이 옵니다. 명절 연휴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슬픈 일이 있을 때일 수도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궤도로 복귀하느냐입니다. 며칠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면 툭툭 털고 다음 식사부터, 다음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손을 내밀면 몸은 언제든 다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강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획일적입니다. 모델 같은 몸매, 완벽한 수치. 하지만 대사증후군을 가진 우리에게 건강은 조금 다른 의미여야 합니다. 아이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체력, 맛있는 음식을 감사히 먹을 수 있는 소화력,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활력. 이것이 진짜 건강 아닐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몸을 만드세요. 병을 관리하다 보면 억울함, 분노, 슬픔이 쌓입니다. 왜 나만 맛있는 걸 참아야 해? 왜 나만 아파?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책은 감정을 배출할 창구를 만들라고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같은 고민을 가진 환우의 커뮤니티에서 수다를 떨거나 때로는 펑펑 우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야 몸의 독소도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나무는 강풍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지기 때문이죠. 대사증후군 관리도 대나무처럼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은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 운동을 쉬고 스트레칭만 하자. 회식이 있으니 점심은 샐러드를 먹자.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곧 관리의 실력입니다. 뻣뻣한 원칙주의자가 되지 말고 유연한 전략가가 되십시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평생 달래가며 함께 살아가야 할 룸메이트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밉고 귀찮지만 잘 챙겨주면 나를 해치지 않는 그런 존재요. 병을 정복하려 들면 전쟁이 되지만 병을 이해하고 다스리면 공존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화해하세요. 이 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식욕과의 사투, 운동하기 싫은 마음, 수치에 대한 공포는 모두가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일 다시 시작하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완벽이라는 족쇄를 풀고 자유로워지세요. 혈압계와 혈당계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는 계기판일 뿐입니다. 핸들은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가끔은 속도를 줄여도 되고 휴게소에 들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 즉 행복한 삶을 향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숫자에 감정을 싣지 말고 데이터로만 보세요. 둘째, 완벽하려 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셋째,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빠르게 복귀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사증후군 관리는 훨씬 가볍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건강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심리적인 위로와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 치료나 운동 처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이나 신체 증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오늘 내용이 지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꾸준한 사람이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 작은 선언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한 이야기를 응원하는 작가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